어,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안철수 두 대선 후보였던 이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을 하고 공동 정부를 운영한다. 이렇게 약속을 했던 지난 3월 3일 새벽에 그 단일화 전격적인 발표 기억하시죠? 그로부터 한 달 열흘이 지났는데요.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 사이에 드디어 작별, 결별의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공동정부 구상이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등을 돌리고 그렇게 헤어지는 절차가 시작된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오늘 오후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발표됨으로써 세 차례에 걸친 차기 정부 초대 내각 명단 19명이 모두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19명 중에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추천한 인사가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제로,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에는 타의반 자의반 뭐 이런 요소가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분석이 가능하고요.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최측근인 이태규 의원이 월요일 날 인수위원직을 사퇴를 하고 어떤 내각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호련히 자리를 박차고 떠난 뒤로 안철수 위원장도 그 이태규 의원의 이 사퇴에 동조하는 듯한 그런 얘기를 하다가 드디어 이틀 동안 모든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고민의 시간이 시작된 것처럼 보입니다. 안철수 위원장 본인 혹은 위원장 측 인사들의 말을 빌리자면 이제 내각의 어떤 추천에도 참여하지 않겠다, 이제 이런 말도 나오고 있고, 안철수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기자들 앞에서는 이런 질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일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윤석열 당선인과 이 도시락 만찬을 하면서 앞으로 차기 정부에 관한 여러 긴밀한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었는데요. 이 저녁 밥자리도 취소가 됐습니다.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매우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는데요.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 내각제가 아닌 대통령제에서 공동정부라는 것은 애시당초 그건 가능하지 않은 것이었다. 공동정부라고 하는 것은 내각제일 경우에 이제 원내 과반 이상을 차지하지 못한 정당이 이 과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정당과 연립내각을 구성할 경우에 그때 그것이 이른바 공동정부가 되는 것이지, 한국과 같은 특히 대통령한테 상당한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나라에서 공동정부라는 것은 원래부터 사실상 불가능한 영역이 아니었느냐, 이제 근본적인 회의론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오늘 오후에도 역시 똑같은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안철수 위원장한테 모든 걸 잘 설명을 해드렸다. 이 내각 인선에 무슨 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안철수 위원장의 어떤 정치적인 태도를 문제 삼기도 합니다. 안철수 위원장은 반드시 자신이 어떤 들인 노력과 그 돈, 이것은 반드시 찾아가는 이제 그런 정치를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 그 절차가 논의되는 과정 속에서도 맨 마지막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 안철수
대통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대선 기간 동안에 들인 선거 비용 이것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것도 부인 김미경 여사가 대출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돈을 뭐 세간에 알려지기는 70억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이 돈을 국민의힘에서 국민의당에 보전해주는 갚아주는 뭐 이런 현안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는 어려워진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났는데 국정을 공동으로 운영한다는 뭐 그러한 것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미 아침부터 한덕수 총리 후보자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보고 윤석열, 안철수 두 대선 후보였던 각 당의 이 합당 그리고 공동정부 이것은 오늘부로 공식적인 파경을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특히 어제 있었던 제2차 조각 발표 특히 안철수 위원장은 2차 조각 발표를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언을 하고 추천을 하고 그 인선 작업에 참여하기는커녕 마지막에 통보조차 미리 받은 바가 없다. 사전 통보라고 하죠. 무릇 공동정부라고 한다면은 그쯤은 몇 시간 전에 알려줬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래서 거기에 결정적으로 어떤 섭섭함이 있었고 또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처럼 차관은 추천을 해봐라. 청장을 추천을 해봐라. 이런 얘기도 있었고 초대 내각에 꼭 함께 해야만 그게 공동정부인가. 나중에 개각 때 5년 대통령 임기니까 뭐 1년 뒤에 개각이 또 이루어진다면 그때 참여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자 안철수 위원장이 더 화를 냈다. 뭐 이런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각까지 안철수 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침묵 상태로 집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제 되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서 단일화의 어떤 극적인 합의를 이룬 지 40여일 만에 뭔가가 파열하는 그런 순간이 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